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28셀 클릭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는데 함수를 사용하니까 임의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뭐뭐이고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한데요. 아이디 번호가 있는 A3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이 문자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쉼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요.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이 있는 G3을 선택한 다음 그 값이 전체 사물 인터넷의 하위 다섯 번째 이내에 포함된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먼저 작성하시고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 스몰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추출할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1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3부터 H26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교육차 수가 4 이상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는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교육차 수가 있는 C3을 선택하되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의 평균이 9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시고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필드를 확인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95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95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5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색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서 기존의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범위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클릭하신다던가 그러면 인쇄 영역이 이렇게 미리 보기 가능하실 거고요.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셨을 때 시트의 인쇄 영역이 미리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A16부터요. H24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한 페이지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한 페이지 안에 인쇄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확대 축소를 조절해서 한 페이지 안에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너비와 높이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시트 탭에 가셔서요. 행과 열의 머리글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아래쪽이니까 바닥글 편집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구역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달력 모양의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결석일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결과는요. 1주부터 4주의 평균이 1주부터 4주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그럼 AND 함수가 좀 필요하겠죠. AND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이요. 결과 현재 본인의 평균값이 그럼 본인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에버레이지 강의 아이디 해당한 첫 번째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평균값이 전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비교 연산자 넣으시고요.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1주부터 4주까지 전체를 범위 정한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의 평균값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작성이 되셨고요. 크거나 같고 결속수가 빈칸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를 isBlank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isBlank 입력하시고 결석 일수를 클릭하려고 했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결과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방향키 이용하시거나 직접 H3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isBlank이면 출력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인 경우 수료 그렇지 않으면 제시험을 표시하는데요. 수료 제시험을 표시하는 건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수료 그렇지 않으면 제시험이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isBlank 가로 닫으셨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결과에는 현재 true 또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true 또는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true 값이 나왔을 때는 수료, false 값이 나왔을 때는 제시험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true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수료라고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제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과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C27부터 T29 영역에다가 강의 코드 2주, 3주를 이용하여 코드별 2주, 3주의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countIfS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고요. 만능 문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강의 코드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강의 코드에 가서 두 번째 글자,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1A, 2B, 3C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2주와 3주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우리는 C27셀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는 문제에서 제시한 countIfS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는 강의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뭐 left, mid 아무 함수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countIfS 함수만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 조건인데요. 조건은 문제에서 뭐 mid에 대한 함수가 없기 때문에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래서 표 2의 코드는 강의 코드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가 아니니까 두 번째란 얘기는 앞에 어떤 글자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만능 문자 별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연결해서 %연산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코드 1A, 2B, 3C에 해당한 데이터. 근데 수식을 2주만 구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3주도 구할 거기 때문에 F4, F4, F4 눌러서 A 열만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코드에 가서요. 앞에 어떤 글자가 있든 앞에 1A 또는 2B, 3C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당된 글자로 끝나겠네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뒤쪽에 있는 글자만 일치한다면 이란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쉼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주, 3주의 점수가 90 이상인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점수가 90 이상이란 조건을 주실 건데요. 우리는 2주하고 3주에 해당한 데이터. 현재는 2주를 선택하면 옆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3주로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럼 3행부터 23행을 고정시키겠다. F4,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 범위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인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count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그냥 붙이시면 안 되죠. 함수 다음에다가 명자를 붙이실 때는 %,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1A이면서 90점 이상인 데이터,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3주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강의 코드, 그 다음에 합계 평균, 결석일수 평균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별 합계 평균과 결석일수 평균을 표 3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 if 이용하시면 되는데 배열 수식이니까 에버리지 따로 if 따로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라운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운드를 나중에 넣을까요? 우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좀 구해보고요. 자릿수 조절을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리지 그 다음 if 만약에요 강의 코드가 바로 왼쪽에 있는 강의 코드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3부터 A23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G27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G27, G28, G29 지열에 있구나. F4, F4, F4 눌러서 G10만 고정하시고 쉼표.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첫 번째 합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는데요. G3부터 G23이지만 수식을 복사하면 H3부터 H23으로 바뀝니다. F4 눌러서 3부터 23행만 고정시켜 주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 자릿수가 쭉 표시가 되네요. 이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호 다음에 가셔서요. 라운드 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반올림 해가지고 맨 끝에 가서 쉼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1주부터 4주와 표 4의 점수를 이용해서요. 점수대별 개수를 구한 후에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한다 라고 하시면요. repeat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수대 구간의 분포수를 구하는 거는 frequenc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repeat 같이 써도 되고 프리퀀시만 먼저 작성을 해보셔도 되고요. 우리 1주에 해당한 프리퀀시부터 한번 먼저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repeat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프리퀀시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배열 함수고요. 범위를 미리 이렇게 값을 구하고자 한 만큼 범위를 지정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정하신 다음은 fr fr까지만 쓰시면 프리퀀시 함수를 찾을 수가 있네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C3부터 C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쉼표 바로 왼쪽 구간에 해당한 데이터의 분포도를 구하겠습니다. 네,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1주, 2주, 3주, 4주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D열, E열, F열 바뀌어요. 그리고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지정하셨기 때문에요. 1주에 대한 영역을 행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단 이 점수 분포도가 있는 데이터는 2주, 3주, 4주 가더라도 항상 A33부터 A36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꼭 절대 참조 여기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프리퀀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주에 해당한 점수대별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옆으로 복사하시면 2주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D열은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3주, 4주에 대해서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0개, 5개, 7개, 9개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 처음에 작성하셨던 데이터를 범위 정한 만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리피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반복할 문자부터 먼저 쓰셔야 되니까 가로 다음에다가 바로 별표를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문자 처리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개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에 별의 개수가 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살짝 열 너비 조절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복사 마찬가지로 2주, 3주, 4주도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별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4번,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5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평가 수준 입력받는 값은요. 강의 코드와 합계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평가 수준은 합계가 350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합계가 3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수 평가 수준은 강의 코드와 합계를 인수로 받아서 되돌려 주는데 지금 강의 코드는 왜 안 쓸까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강의 코드는 앞에다가 붙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뒤에다가 강의 코드를 붙여주는 것 같고요. 350 이상이면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그렇다면 then fn 평가 수준은 문제에서 분명히 강의 코드도 입력 받았는데 뭐 엔드 조건도 아니고 조건이 뭐지 하고 아까 찾은 거고요. 찾았어요. 어디다가 쓸 거냐면요. 합계 입력받은 합계가 350 이상이면 우리는 우수라고 표시를 해요. 우수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뒤에다가 붙여가지고요. 강의 코드에 뒤에 두 글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의 코드에 뒤에 두 글자.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강의 코드에 가서요. 두 글자를 가져다가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50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else if 쓰실 거고요. 복사해서 쓸까요? if 대신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이제는 33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330이라면 보통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뒤에다 붙이는 건 동일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else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부족이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한 걸 가지고 제3세를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 평가 수준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강의 코드를 가져다가 합계를 가져다가 함수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 수준이 다르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벗 테이블 문제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B2셀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상에서 B2셀을 먼저 클릭하시고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성적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안쪽에 성적 자료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평가 일자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두 번째 성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로봇 공학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를 이용해서 배치하는데 평가 일자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열에는 따로 갖다 놓진 않고 성명을 들여가시면 개수, 문자니까 개수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 로봇공학을 선택하고 갖다 놓으시면 숫자니까 합계가 기본적으로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문제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평가 일자에 대해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B셀이나 안쪽에 날짜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적으로 지금 제시된 글자 내용은 월도 아니고요. 구간으로 정해져 있네요.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날짜 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20일이에요. 20일. 6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니까 20일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그룹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공학에 대해서 T2셀에서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기본 숫자를 갖다 놨더니 합계가 구해졌잖아요.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을 누릅니다. 다음은 숫자를 선택하고요. 천단위 구분교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천단이 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로봇공학에 대해서는 평균값의 숫자 형식으로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이 보통의 네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 4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합니다. 모두 선택 취소를 먼저 클릭하고 나서 해제를 시켜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교육 차수와 그 다음 빅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 로봇공학 3개 열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중복된 데이터가 3개 정도 있었는데요. 삭제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우린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요. 셀 강조 규칙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C3부터 C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나 봐요. 중복 값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을 선택합니다. 네, 중복된 데이터가 있었네요. 적용할 서식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 가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고 확인. 중복값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이름 필드에서 그러니까 성명 필드가 되겠죠. 성명 필드에서 조금 전에 색깔을 넣으셨던 부분이 있죠. 색깔이 지정된 것만 필터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기준 필터에서 색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중복된 값들만 서식이 들어간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이고요. 7월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겠어요. 7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7월을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각 과목의 월별 평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도형 스타일을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의 주황의 강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갖다 놓을 때마다 이렇게 색깔에 대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주황의 밑에서 두 번째네요. 보통 효과 주황의 강조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거꾸로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계열에 7월달이면 꺾은 선형 계열이네요. 7월 계열에서 로봇 공학을 선택하면 하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값을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그 다음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가운데 클릭합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가운데 클릭하셔서 차트에 대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이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범위가요. 23부터 I26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인데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서요. 점수가 80 이상이면 조건을 입력하실 때 대괄호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먼저 쓰시고요. 만약에 색깔이 있었으면 색깔 먼저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80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80보다 작다면 저희는 불합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조건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80점을 기준으로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매크로 기록하셨던 거를 단추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L2부터
M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매크로 지정을 서식 적용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텍스트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위를 j3부터 j26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되 셀 값을 이용해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고요. 서식 스타일을 막대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최소값 값 최대값은 100분위 수를 구해 가지고 10부터 100분위 수로 90까지로 최소값 최대값의 막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되 색깔은 주황색을 이용해서 막대를 조건부 서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색깔을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보기 작성이 되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L5부터 M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5부터 M6까지 그래프 보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판매 실적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서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실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면 문제에서 판매 실적 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판매 실적.점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더블 클릭 판매 실적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왼쪽 개체에서 유저 폼, 오른쪽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CMB 대리점 명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 데이터 행의 소스는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I6부터요. I10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txt 입력 시간에 대해서는요. tx 입력 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입력하려면 time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CMB 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목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add 아이템을 이용하셔서 첫 번째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써셔야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거고요. 서울 대신에 경기, 다음 다시 대구, 다음 부산, 제주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작성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이따 작성하고요. 세 번째 3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매 실적에 닫기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입력을 클릭했을 때 판매 실적 폼에서요. 입력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력할 행의 주소부터 행의 위치부터 구할까요? 기준 셀을 A5셀로 잡았을 때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하고 표 1까지 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인데요. 우리는 7행에다가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하시면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i라는 변수는 기준이 레인지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행의 개수가 3개였는데 더하기 4를 해서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즈 I, 1 A열에다가는요 대리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리점명은 이렇게 클릭하실 때마다 컨트롤 상자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CMB 대리점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명 CMB 대리점명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셀즈 이걸 좀 복사해서 우선 사용을 좀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데이터가요. 지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B열, 세 번째는 C열, 네 번째는 D열, 다섯 번째는 E열, 여섯 번째는 F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G열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은 열에 대한 위치고요. 그 다음 입력 시간이 혹시 폼을 통해서 입력받나? 입력 시간을 입력받네요. 네, 문제에서 잠깐 좀 확인할 게 있나 볼게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서 i라는 변수에다가 우리는 마지막 행의 위치는 구해놨고요. 모든 컨트롤 값이 초기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다가 초기화 작업하시는 거는요. 조금 CMB 이름을 CMB 대리점명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입력 시간 txt 입력 시간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CMB 담당 지역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판매 목표도 초기화하겠습니다. 다음 txt 판매 실적도 초기화하겠습니다. 사실 폼에 입력된 컨트롤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 시간과 구분까지도 지금 입력하셔야 되고요. 구분은 입력받는 게 아니네요. 담당 지역 목표 실적까지는 되지만 달성 여부도 폼에서 입력받지 않습니다. 구분도 구하셔야 되고요. 달성 여부도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의 문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달성 여부는 판매 실적이 판매 목표 이상이면 목표 달성, 그렇지 않으면 지속 노력으로 표시하시오.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그래서 if와 else는 time value, 그다음 val, 숫자 값을 입력하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폼에서 입력 받는 거는 대리점명 입력 받고요. 입력 시간은 입력 받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려면요. 여기 형식으로 작성하려면 타임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오전 오후는 이게 조건을 주고요. 12시 이후면 오후, 12시 이전이면 오전이라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담당은 CMB 담당 지역에서 입력받고요. 목표 실적과 판매 목표와 판매 실적은 입력을 받는데 여기에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서 지열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전 오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if 만약에 타임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타임 밸류 txt 입력 시간에서 시간을 입력받은 값이요. 12시라는 기준은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을 숫자 1로 놨을 때 12시라는 값은요. 0.5입니다.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우리는 두 번째 B열에다가는 그냥 시간 입력받은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txt 입력 시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2시보다 크다 그랬죠. 12시보다 크다면 오후가 되겠죠. 오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오전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2번과 3번을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C열에다가는 오전이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은 숫자로 반환하면 1이고요. 우리는 오전 오후를 가르기 위해서 12시 기준으로 할 거고요. 1의 반은 0.5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후, 작다면 오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담당 지역은 우리 입력 받잖아요. CMB 담당 지역에서 입력 받을 거고요. 그 다음 판매 목표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VAL 숫자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VAL 입력하셔서 TXT 판매 목표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우리 F열에다가도요. 판매 실적은 입력 받습니다. 그래서 TXT 판매 실적에서 입력 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입력받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 판매 실적이 그럼 실적이면 여섯 번째 열이네요. i, 여섯 번째 값이요. 판매 목표보다 크거나 같다. 그 세일즈 i, 5에 입력받은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F 지열에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표시하라고 했냐면 목표 달성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고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하래요. if 문을 쓰셨으니까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셀즈 i, 일곱 번째 열에다가 우리는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시간을 입력받은 거를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타임 밸류란 함수를 사용하셨고 오전 오후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 타임 밸류의 값을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후 나머지는 오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신 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판매 실적을 클릭할 건데 디자인 모드를 끝내시고 클릭하시면 폼이 나오고요. 시간도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임의로 입력해 봅니다. 500 목표를 500이라고 적어 보고요. 실적은 600이 나왔다. 그러고 입력 한번 눌러 보시면 네, 목표 달성이라고 입력이 되시고요. 다시 데이터가 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거 폼을 닫고 나와야만 좀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닫기 한번 눌렀다가 다시 와서 시간을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킨텍스 경기 그 다음 작게 입력을 해볼게요. 400 그 다음 3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데이터는 임의로 좀 제가 가운데 맞춤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됐고요. 500 입력한 데이터들은 VAL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해서 오른쪽 맞춤되어 있고요. 기본 문자는 왼쪽 맞춤이죠. 시간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비교해서 크다면 달성, 그렇지 않다면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